자, 송천고 2학년 스툼라이트 5강을 볼게. 자, as the technology revolution gathered pace. 기술혁명이 속도를 얻으면서, 즉 가속되면서지, accelerate. 교육하고 트레이닝, 훈련이 are 또 생각이 된대.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의 해답, 정답인 것으로. 그치? 막 기술 발전 같은 게 자꾸 빨라지니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겠지. 그다음에 they are the answer야.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다. 걔들이 해답이다. 그러나 흐름은 바뀌었지.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주제만 던진 거지.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흐름만 바뀐 상태고 연결선은 어쨌거나 여기 옆접 두 개랑 순접 하나가 있으니까 뭐 확인을 해보자고. 순서랑. 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건 뭐 땡기는 거지만 보자면 훨씬 much higher standard, 더 높은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하지. 교육을 시켜라 얘가. 그러나, 그지? 그러면 봐봐. 이건 지울 건데 이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교육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울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but 해서 근데 뭔가 이제 바로 이 부분 요게 이제 여기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같은 얘기지.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아, 질문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뭐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도 추상적이지만 교육을 시키기는 하되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좀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키워드잖아. 다르게. 그치? 무슨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the problem is 현재의 이런 expansion, 확장이라는 게 이제 교육의 확장, 교육의 팽창을 얘기하는 거라. 교육을 더 많이 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개념상 보면 요게 지금 요거지. 현재 교육 더 많이 시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묶어서 이해도 되겠네. 그지? 밑줄침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색깔로 구분했으니. 근데 이 현재 교육을 더 많이 시키는 건 fundamental misconception에 기반하고 있대. 그러니까 본질적인 통념, 오해, 그 잘못된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지. 어휘로 괜찮아. 이건 형광펜 해볼게.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즉, 혼돈을 하는 건데 학업적 능력과 지능이라는 걸 두 가지를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을 이게 A고 B라고 볼게. 이 두 가지 개념 밑에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하고 머리가 좋은 거하고를 혼돈한다. 같은 걸로 잘못 생각한다. 뭐 이런 건가 봐. 좀 더 가볼게. For years, 몇 년 동안 academic ability, 학업적 능력, 학교 점수 잘 받는 능력이 has been, 이거 밑에 해놨거든, 여기. conflated. 이거 동의어를 알아주면 되겠지, 우리? 통합이 됐다네. intelligence. 굳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거다? 얘네들은 같은 게 아닌데, 우리가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가 됐어요. 뭐, 테스팅 시스템, 시험 체계, 뭐 시험, 뭐 선발조차, 대학교 뭐 입학 선발조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지? 뭐 교사 교육이나 연구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모든 제도 안에 이 잘못된 생각, 즉 학업적 능력과 머리 좋은 지능이라는 게 같다라고 뭐 이 사람 얘기는 같지 않다는 거잖아. 근데 같다라고 우리가 잘못해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지능을 뭔가 발달시키거나 학업적 능력만 막 발달시키는 걸로 단순 주입식 교육 이런 느낌이긴 해요. 자, 한번 해가 그래서 많은 매우 highly intelligent people 얘네들 이제 머리는 좋은 애들이야. 얘네들은 지능이 좋은 애들은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그 문장 끊어주면 돼. 학교를 다닌 거지. 교육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게 교육을 받아온 거라고. 교육을 수료한 거야. 어떻게 느끼면서 they are
They are 여기 빼진 말이 intelligent가 되겠지? 이거 그지? 왜냐면 얘네들은 머리는 좋은데 학교 점수는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천재인데 공부는 안 해가지고 안 나온 애들. 흥미가 없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의 모순 때문에 이 동일시하는 얘네들이 자기의 능력을 간과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학업적으로 능력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잘 보는 애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하고 머리 좋은 건 다른 거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 얘네들은 have never discovered,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other ability, 다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얘네들은 수능하는 스타일이겠지?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는데, 사실 얘가, 이거 B가 아니잖아. A였지? 미안. 다른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직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능력에 대한 개발을 못해서 이래저래 둘 다 손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 머리 좋은 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원래는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점수 안 나온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고 얘는 어떤 이제 학업이라는 거 외에 역시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 이건 잘하네니까, 요거 학업적으로 점수 잘 나오네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이제 뭐 결론 자체에는 요지 형태로 가면은 이렇게 학업적 능력하고 지능을 혼돈해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고 필자 주장 그거였잖아. 근데 주제 형태는 이제 이렇게 혼돈하는 현재 현행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형태로 주제 제목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원래 이제 주제로 나왔다는 거야. 주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일단 이해는 해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뭐 순서하고 어휘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봐요. 일단 뭐 어휘가 상당히 괜찮았거든. 이게 이제 그다음에 순서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 제시된 거, 요 문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잘 나눠보면 되겠다요. 이제 요거. 왜냐면은 요 위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어 색깔로 해서 긁어서 표시하면 이게 이제 그대로 넘어오는 거였고, 그지?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지. 이게 뭔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시키긴 하대, 그지? 그래서 이 현재 잘못된 요 미스컨셉션 얘를 제거하고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같은 내용이 좀 뭐 이어졌다고 보면 되거든. 이건 인어도르 같은 느낌으로 같이 묶어서만 보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보충 설명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혼돈을 한 결과로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한 묶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혼돈을 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 승자가 없는 거지 다. 그지? 크게 봤을 때는 뭐 흐름상은 이렇게 되겠다고. 그래서 역시 내용 플로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서 가면은 어렵진 않을 거야. 이거는. 그지?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 자, 푸드 마케팅. 그러니까 식품 마케팅은 report 언급하다, 첨부하다지 언급을 한데 어떤 활동이든 수행이 되는 conducted 뭐 회사에 의해서 뭐의 어떤 음식, 뭐 음료, 뭐 식당 산업 이런 것들 회사 뭐 하려고 encourage 장려를 하려고 그 제품의 purchase 구매를 그래서 일단은 food marketing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food preference develop at a very early age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선호는 되게 어린 나이부터 발달을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뭐 해피밀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아기 때부터 입맛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야. 먹었는 거 계속 먹게 되니까. 주로 뭘 통해서냐? 그래,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선호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길들여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천적이라는 개념이지. 러닝 프로세스라고. 이거는 선천적이다라는 innate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또 어휘가 하나 되게 괜찮은 게 있어. 밑에 빨갛게 해놓은. 일단 뭐 볼게. 그래서 일단 once established 확립이 되면 즉 음식의 선호가 만들어지면 이런 이제 먹는 습관들은 바꾸기는 어려워. 일단 굳어진 거 먹던 거를 계속 먹게 돼 있단 말이지. 요것도 어휘는 괜찮아요. 그지? 문맥상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음식 선호가 이른 나이부터 만들어지며 일단 만들어지면은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바꾸기 어렵다 싶다면 그 뒤에 밑에 부분에 근거가 있지만 일단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자, 그래서 부모들이 이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의 키 인플루언스 핵심적인 영향 당연하지 집에서 계속 먹으니까 그러나 역접으로는 바꿨지. 부모의 상대 개념이 요거지. outside influence. 즉 outside influence는 food marketing.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부모의 상대 개념이 되는 거고, 즉 외부적인 영향, 즉 푸드 마케팅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언제 동안에 middle childhood adolescence야. 그러니까 유아기 중반부터 청소년기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활동 학교 다니고 하니까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푸드 마케팅은 promote highly desirable but unhealthy product to youth. 뭘 홍보를 하냐면 매우 먹고 싶은, 즉 바람직하다는 게 먹고는 싶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홍보를 해요. 자, 그래서 the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이렇게 음식 마케팅의 과다 노출이라는 건 present 뭘 제시하냐?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젊은이들한테, 애들한테 공공상의 건강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 순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present a public health issue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직전에 이 문장 위치는 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는 이 영향 자체가 중요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흐름만 바꾼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다. 뭐 자연스러운 얘기지. 자, 여기가 좀 이게 헷갈려요. Unlike 대조지 대조?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이렇게 담배나 술의 소비하고는 달리 젊은 사람들은 do not need to learn. 여기 좀 헷갈려. 배울 필요가 없다야.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음식들이 어떤 건강에 좋지 않지만 되게 맛있는 음식들 섭취하는 것이 rewarding. 요거 되게 괜찮아요. 어휘로. 요걸 다 가면 될 것 같아. 이 문장. 그러니까 주제문은 요건데 여기가 되게 어휘로 헷갈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푸드 마케팅에서 광고를 하는 음식들 뭐 단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건강엔 좋지 않지만 되게 맛있어서 오 먹으면 한 입 물어보세요.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후천적으로 배워서 알 필요가 없는 맛인 거지. 왜냐하면 그 다음 설명 one from birth 출생부터 인간은 prefer 선호한다고 어떤 음식의 맛을 이렇게 설탕 잔뜩 있고 지방 잔뜩 있고 소금 잔뜩 있고 즉 어떤 음식이냐면 보통 주로 광고되는 음식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게 그 얘기 자체는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는 얘는 선천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선천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맛있다라는 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이해되겠니? 자, 뭐 그래서 주제 자체는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지 않는 식품 뭐 선호도를 증가시킨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어휘가 일단은 가장 좋아서 특히 뭐 색깔 더 빨갛게 하면 됐으니까 구분하자면 요거 괜찮아요. 이게 지금 반대말이잖아. 이게 좋다는 말 말고 좀 부정적인 거 있잖아.
그런 말들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요거 있잖아. 요거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앞에 부분을 손질을 하기는 좀 뭐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뭐 좋다는 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를 손질하기보다는 뒤에 그 rewarding이란 말 자체를 반대말로 부정적인 거 있잖아. 뭐 좋지 않다. 뭐 이거 뭐 가장 좋은 거 그거 아니야? 이게 뭐 unhealthy 이런 말 쓰게 되면 위에도 unhealthy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계통을 쓰면 여기가 틀리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가는 거니까 이건 그렇다 쳐도 요 rewarding이 가장 문제화하기에 좋은 어휘다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키워드는 식품 마케팅 건강에 좋지 않은 거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애들이 좋아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맛 자체는 굳이 다시 배우지 않아도 좋은 맛이니까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이 과다한 노출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중복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인과관계로 두 개를 쪼개보면 밑에 정리하는 것처럼 그 식품 마케팅 자체가 원인이 되면 즉 좋지 않은 식품 선호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가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도 좀 빠지는 게 지금 우리가 형광펜 표시한 요 문장이란 말이지 굳이 뭐 배워서 이게 맛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없다는 저 문장만 여기서는 조심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다음에 아까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이 문장 위치 정도, 그 직전과 직후 문장 관계만 보면 되겠는 걸로. 됐지? 요거 밑줄 친 거 중심으로, 어휘 중심으로 잘 보면 되겠다고. 자, 3번을 볼게. 자,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alk along. 한 마리 또는 더 많은 사자들이 단지 어슬렁거리면서 walk along 그냥 걸어가는 거지. 이럴 때, 이건 이제 해석 중심으로 일단 보면 되겠다고. 이 영양이라고 하는 이제 wild beast라고 하는 건 raise their heads, cock their ears, snort and occasionally stomp a foreleg.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앞에 영양은 prey, 먹이잖아. 그리고 라이언은 포식자, 프레데터잖아. 그랬을 때 프레이 입장에서 딱 앞에 먹이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뭔가 행위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막 좀 세우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 귀를 쫑긋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치켜들고 뭐 귀를 쫑긋 세우고 뭐 코를 킁킁거리고 가끔씩은 앞발로 스탬프는 쾅쾅 발을 구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경계 신호 얘를 보통 왜 새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뭐 포식자 나타나면 알람 콜이라는 게 경계 신호라고 해서 그 동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게 지금 알람 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얘기 자체가. 근데 보통 이런 포유류보다는 뭐 새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데 영장류인 원숭이 뭐 이런 거에서도 알람콜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당될 것 같아. 이게 뭐 일종의 알람콜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치? 그 무리한테 경고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치? 경계하라고. 알러트가 뭐 경고하는 원이니까 그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여기에다 이제 알람콜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 영양은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그래서 막 킁킁거리던 거를 갑자기 멈추는 거지. 언제? 사자가 approach, 접근을 할 때는. 그래서 creating a pool of science. 뭘 만드냐면은 킁킁거리면 좀 시끄러울 거 아니냐고. 근데 갑자기 멈추니까 조용하겠지. 그지? 이런 침묵의 풀을 만든대. 그러니까 침묵이 전체 얘네들은 무리로 떼져 있는 애들이니까 전체적으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지. 엄청 시끄러운 느낌에서. 근데 그게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원급 비교가 있으니까 이제 앞에 거는 해석을 하지 말아볼까?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거는 효과적인 자극의 대조 또는 대비, 컨트라스트야. 뭐만큼이나 이게 이제 알람 스노울트라는 게 뭐 경고를 주는 킁킁거림만큼이나 특히 밤에, 그러니까 밤에는 껌껌하니까 안 보이는데 접근하는 걸 느꼈어, 인지했어? 갑자기 조용. 그럼 뭐지?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어수는
as가 부사야 so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형어명 어순이 나온 거예요. 이게 형어명 어순. 부사는 명사를 못 꾸며주니까 형용사만 앞으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대충 느낌은 알겠네. 이런 식으로 무리의 경고 신호를 보내서 자기들이 경계를 하는구나. 그지? 앞에 거는 그냥 앞에 좀 멀리 떨어진 거고 접근하면은 뭔가 이제 그 경계에 대한 방식이 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 먹이가 watch the predator, 포식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지. 언제까지? 그게 moves on. 그치? 좀 더 이동을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가끔씩 at times they approach it. 이 먹이가 포식자한테 접근해요. 좀 요거 이승 달고 지칭추로 포식자 사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keep it under observation. 그리고 그 포식자를 관찰 아래에 둔다는 게, 얘네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 가까이 있다보다는 밑에도 있지만 이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리냐면 curiosity or fascination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curiosity는 호기심이고 fascination은 매혹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용어지. 그 밑에 한번 볼래? 여기는 호기심이나 노려봄이라고 한다는데 이거를 뭐 그 꼭 사전적으로 뭐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 결국 이거는 지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뭐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다고. 자, 만약 그래서 하여간 라이언이 포식자가 stops 멈추고 turn toward them 그들 쪽으로 방향을 돌게 되면 그럼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면 그 동물들 즉 먹이들은 may will flee a few meters and look again. 그 뭐야 이렇게 하면은 다시 좀 더 도망을 가고 몇 미터 좀 플리가 도망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다시 쳐다본다. 결국 조금 더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를 좀 더 늘리는 거지. 쳐다본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keeping the distance 거리 유지하면서 그들 사이에 그리고 사자 사이에 대략 50m로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앞문장 전체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거리 유지하는 게 helps to keep out of predator. 그지? 포식자를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데 그 포식자는 주로 위험한 거지. 언제 그 포식자가 it is hidden. 그래, 눈에 안 보일 때, invisible 할 때, 가시, 그러니까 눈에서, 시야에서 out of sight지, 이게 out of sight 할 때, hidden이라는 게 감춰준 거니까. 그지? 보여야지 내 눈 안에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딱 상대 개념이지? under observation, hidden이라는 거. 그지? 이거 상대 개념이지. 자, 이건 반면에, prey do not usually follow wild dog and hyena. 그러니까 이건 뭐 야생의 개, 뭐 늑대 같은 거, 하이에나를 쫓아가진 않아. 이 대형 포식자하고 달리. 근데 얘네들은 왜 안 쫓아가냐면 얘네들은 일정 거리 유지되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사냥해버리는 애란 말이지. 자, 그래서 주제 자체는 원래 이제 영양의 방어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열거로서 두 개로 나눴잖아. 뒤에 따라. 그지? 포식자 무리를 발견하고서 경계 신호를 무리한테 보내거나 포식자하고 일정 거리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기들 방어. 그래서 무관한 문장도 괜찮아. 포식자하고 영양 방어 방법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네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시 같은 느낌이지만 이걸 일반화시켜서 먹이 프레이라는 관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이걸 일단 영양 자기를 지키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그 경계 신호 쪽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뭐 간단하지 내용은 여기는 거리 유지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대조까지 해서 그렇지 않은 애들까지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거랑 어휘는 뭐 큰 흐름만 좀 쫓아가면 될 거거든 무관한 문장도 여기서 뭐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뭐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뭐 얼마든지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다른 학교에서 기출이 우리 학교는 아니고 나온 적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르다. 유닛을 계속 갔을 때, 뭐, 지칭처럼 뭐, 그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되겠다고. 4번.
이것도 뭐 내용이 조금 뭔가 중복이 돼서 많이 좀 뭐 복잡한 느낌이 있지만 좀 단순하게 볼게. 결론은 그 민속음악, 폭뮤직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민족적 특징이 딱 반영이 막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 국가적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다. 뭐 그 같은 얘기야. 자 볼게. The idea. 아이디어인데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이런 민속음악, 즉 대중들, folk은 people이잖아.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뭐의 부상에 있어서 rise, musical nationalism. 그러니까 음악적 국가주의, 즉 민족주의에 있어서. 이게 좀 복잡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적인 민족주의가 부상을 했대. 그지?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민속음악이라는 게 그 민속음악이 발생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된 그 자연 있잖아. 그 동네에 그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민요 같은 게 발달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별한 뭐 상황들, 자연들, 뭐 산이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왜 명창들이 뭐 이렇게 폭포에 가서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반영한 게 우리나라만의 민속 음악이고, 그럼 그게 결국 우리나라 민족들에게만 고유한 게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그 얘기야, 이게. 오케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그렇구나. 뭐 일단 이렇게 된 상태야. 됐어? 요거? 그지? 결국은 어 이쪽에다 쓸게. 이거는 민속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 동네 자연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음악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를 뭐 이끌어줬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and it was part of the complex ideas.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이 생각의 복합체 컴플렉스인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는 거란 얘기지. 어디에? 로맨틱 내셔널리즘, 뭔가 낭만적인 역시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이런 거래. 그러니까 결국은 낭만적인 민족주의라는 거 그 하단에 그 뿌리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 아, 결국 민속음악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자연의 산물이다. 그 민속음악이 만들어진 그 지역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생각들, 사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핵심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지. 민속음악은 그 지역의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따라서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독일 얘기로 바뀌어요.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는 the folk song, 그 민속음악은 뭐로 간주가 됐냐면 was considered an expression of a purely human이래.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민속음악이라고 하는 게 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민속음악이 순수하게 인간적. 그렇구나. 근데 however, instead of being universal,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이 동네에서 생각했었던 that expression, 그 표현. 요게 우리가 글 순서 같은 거 할 때 an expression, that expression, 요게 사실 an expression of a purely human 이렇게 되잖아. long term, short term 가는 거지? long term에게 이제 더 지시사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명사가 나오면은 long term, short term에서 좀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렇게 맞춰도 돼.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보편적인 거다. 상대 개념이 되는 거지. 국가마다. 아, 그러면 봐봐. 이것도 독일의 뭐 낭만주의도 다 떠나서 독일 얘기였어. 그치? 이게 낭만주의 얘기한 게 로맨틱 내셔널리즘 요거에 하나 이제 사례 예시가 되긴 한 걸 텐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속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 순수하게 인간적이에요. 뭐 이렇게 했지만 얘가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국가마다 보편적이지 않고 다르다.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나온 내용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음악적인 민족주의, 자연의 산물, 뭐 이런 얘기 자체가 그 국가에만 국한된 거니까 모든 국가가 동일한 환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르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처음 제시를 하긴 한 거지. 자, 그래서 folk송, 민속음악이라는 건 was considered, 간주가 되네. A reflection of a particular musical characteristic of a people. 여기까지. 요거 a people이라고 하면 민족을 얘기해. 뭐 사람들이나 국민이나 민족 같은 거. 하여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민족의 특정한 신비로운 특징들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속음악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보면은 결국은 민족의 특징을 반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특징의 반영이야. 그리고 to go back to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데 times immemorial 그 형용사를 꾸며준 거지. immemorial은 기억할 수 없이 먼 아득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주 옛날부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을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무관한 문장으로 좋은 거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부연을 하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끌어주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 하다 보면 전체 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지만 대인은 알겠지만 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어휘 같은 걸도 주의가 되게 좋잖아. 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in this scheme 이러한 체계에서 scheme 원래 뭐 계획인데 그래서 뭐 체계 이런 틀이라고 frame이라고 보면 돼.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 국가로의 인류를 국가들로 나누는 것, 분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라는 게 왜냐면 그 민속음악이라는 것은 민족의 특징이 나오고 국가마다 다르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인간들을 결국 국가로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속음악이 다 다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분류. 아, 얘네들은 이런 민속음악 갖고 있어. 쟤네들은 이런 민속음악 국가가 달라.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그래. 그래서 또 다른 세 번째 얘기지. 모든 국가는 말 된다고 뭘 가지는 거죠. 그거 자신의 깊게 뿌리 박힌 정체성. 즉 본격으로 내셔널 소울, 뭐 국가적 정체성, 뭐 정신, 영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래.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이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folk music was believed. 그래서 민속음악은 믿어져요.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national character. 그래. 그래서 국가적 특징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왜냐면은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르고 그 지역만의 유일무이한 자연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a typical feature. 되게 일반적 또는 전형적인 특징이래. enshrined는 pp고 enshrine는 소중하게 여기다야. cherish 뭐 이거랑 같이 쉬운 말은 cherish. 모든 국가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되게 중요한 왜 자기들만의 그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그 다른 것보다는 좀 전에 얘기하면서 한 것처럼 어휘랑 역시 뭐 무관한 문장 중심으로 가면 되겠고 중간에 문장 삽입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장 있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거를 기준으로 기억을 해줘도 될 것 같아. 내용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지? 충분히 되겠지? 롱텀, 쇼텀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키워드, 민속음악, 민족적 특징 반영, 국가적 정체성이 표현돼 있어. 뭐, 그게 다른 거고, 뭐, 빈칸을 생각하면 여기 정도를 형광펜해볼까? 요거. 결국은 국가적인 특징의 가장 명확한 표현, 다시 얘기하면 가장 깊게 뿌리 박힌, 요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 이제 이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4번은 여기까지.